좋아요, 구독.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작년 말부터 이어져 오는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힘을 받으면서 대성에너지가 나와 있고요. 또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면서 동방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 헬로비전이 오늘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는데 LG전자 관련한 호재 힘을 받았다라고 하죠.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무려 3종목이나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LG 헬로비전, 대성에너지, 동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그 밖에 KMW, 네오셈도 17%대 시세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장중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KMW부터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6G 이동통신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게 되면서 6G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분석들의 힘을 받는 모습이었죠. 17%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 네오셈 살펴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전해졌죠. 그로 인해서 네오셈의 이 강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에서 17%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LG 헬로비전을 살펴볼 텐데 LG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첫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대성에너지인데요. 홍해 남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국축함 라분호를 향해서 후티 반군의 대함 순항 미사일 한 대가 발사가 됐다라고 하죠. 또 미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 강한 시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방입니다. 홍해 리스크로 물류 대란에 대한 이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해운주들이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고요. 동방 역시나 오늘장 상한가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강사님, 궁금한 종목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상한가 보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오늘도 역시나 좀 위에서부터 좀 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6G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올해 들어서 정말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은 어떻게 좀 계속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 이재용 시장께서 일단 올해 처음으로 행보를 좀 보였던 모습이 이제 6G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성장 가능성을 좀 보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돌아다니시는데 대부분 이제 로봇 쪽을 많이 예상을 했죠. 근데 로봇 쪽보다는 이제 6G 쪽으로 넘어가는데 뭐 매번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제는 5G에 대한 그 좀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5G 했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5G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예전에 5G가 처음에 출시가 됐었을 때 일단 뭐 박람회라든지 이런 좀 행사 같은 데 참여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속도를 좀 체감하는 걸 좀 봤어요. 시연하는 장면들을 좀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 정도 속도를 낸다고. 그래서 영화 한 편 봤는데 1분이 채 안 걸릴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를 좀 받았었는데 무선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5G가 뭐 핸드폰에 적용됐었을 때 잘 터지지도 않고 그 생각보다 이렇게 강한 신호가 좀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좀 뭐 헛돈 날린 것처럼 저도 5G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6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좀 다른 이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휴대폰이나 뭐 이런 뭐 무선 인터넷 쪽이 아니고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AI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이제 적용이 되려면은 이제 6G 같은 강한 빠른 속도가 나와주는 이 무선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먼저 뛰어든 거죠. 그래서 일단은 6G라든지 5G 이런 무선 통신 관련주 쪽들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KMW도 올랐었고 뭐 소니드 같은 종목들도 올랐었고 몇몇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실적은 뭐 4분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기대할 수 있는 실적은 아니지만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023년부터 2022년부터 좀 계속 하락을 했어요. 2021년 계속 하락을 했고 이걸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5G에 대한 좀 희망을 갖고 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망감으로 다시 제자리 갖다 놨다. 그래서 2019년도에 급등을 했었죠. 이런 가격대를 한번 좀 체크해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자리까지는 지금 내려온 거예요. 원래 상승,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들이 다 지금 거품처럼 빠지고 나서 이제 다시 새롭게 올라오는 시점인데 일단 작년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좀 터져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을 좀 터져줬는데 이런 직전 고점 자리, 이런 자리들이 이제 저항대 매물로 어느 정도 좀 있을 겁니다.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제 뚫어주려면 뭔가 좀 강한 뭐 호재 내용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강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바닥 구간에서 지지가 좀 잘 나와주면서 이렇게 돌파가 좀 나와줬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내일 뭐 17,000원, 18,000원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는 계속 이쪽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이제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받쳐줘야 되는 기술들이 이런 무선통신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은 한번 좀 체크를 해두셨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5G라든지 6G라든지 이렇게 이 종목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종목들은 아직 없고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M&A를 준비할 수 있는 게 로봇 쪽뿐만 아니라 이런 무선통신 관련주들도 M&A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과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또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한 1,700억 정도 터졌는데 어느 정도 좀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이런 18,000원, 17,000원 구간을 좀 뚫어주고 나서 이런 자리가 안착됐을 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미 2021년부터 계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그냥 조정을 기다리셔서 13,000원, 12,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장기적인 입장으로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6G라든지 이런 5G 무선통신 관련주들은 꼭 포트에 이제 하반기에 한번 좀 담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이 6G 관련한 종목들 연말까지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난 5G 테마들처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너무 많이 힘들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다음은 네오셈이죠. 자,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네오셈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매섭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네오셈은 저희가 어떻게 좀 지금 막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뭐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살 것 같고 네오셈도 오늘 좀 반도체 업종이 흐름이 좋았었죠.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하셨듯이 600조, 600억이 아닙니다. 6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게 이제 시기가 뭐 1, 2년 만에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긴 흐름으로 20년인가요? 뭐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긴 흐름으로 이제 투자한다는 뭐 내용이었지만 그게 뭐 지금 바로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갤럭시 언팩 행사가 18일에 있어요. 17일인가요? 17일 날 있었고 그리고 19일 날부터 이제 사전 예약이 좀 들어갑니다. 갤럭시 24. 그래서 여기서 온디바이스 적용되는 뭐 AI가 어떻게 좀 작용이 될지 지금 뭐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하면서 통역이 되는 기능이라든지 뭐 사진을 알아서 오토 포커싱 해주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선보일 예정인데 어쨌든 뭐 좋게 나오든 예상보다 더 좋은 기능이 나오든 예상을 좀 못 미치는 제품이 나오든 어쨌든 제품이 나왔을 때는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반도체 업종이 이제 무너지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죠. 왜냐하면 계속 나와야 될 제품들은 많아요. 꼭 휴대폰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가전제품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물론 계속 갈 수 있는 업종이고 테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준다면은 이제 정고점 구간이 되겠죠. 차트적으로 면을 봤었을 때 일단 13,000원 자리가 직전 고점이에요. 물론 한번 좀 조정을 좀 받았죠. 한번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올라와 줬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터져서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은 갖춰져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무리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21선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뭐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데 아까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또 매도의 기술 이렇게 좀 강의를 내일 내용 중에도 들어가 있지만 앞에 있는 이런 일정들이 있었을 때는 일단 좀 피하고 나서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단기간에 정말로 큰 상승세를 보였죠.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을 보인 이후에 지지하는지 여부도 잘 체크를 하시고 진입해보는 게 좋겠다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LG 헬로비전인데요. 강사님, 저는 LG 헬로비전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었는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LG 헬로비전 하면은 대부분 이제 인터넷 사업 쪽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LG U 플러스로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LG U 플러스가 이제 LG 헬로비전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실적이 실제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LG 헬로비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충전하면은 뭐 어쨌든 전기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충전소 인프라가 확실히 늘어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좀 아직 이런 부지라든지 이 충전소 그 자리를 만드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충전소가 부족해가지고 뭐 좀 주민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고 뭐 마트 같은 데 가서도 뭐 충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좀 지방에 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러 뭐 차로 한참 갔다가 또 거기서 또 뭐 버스 타고 갔다가 또 다시 가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인프라가 구축 안 돼서 이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지금 오늘 이슈는 이제 우리나라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기차가 조금 더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먼저 좀 많이 보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충분히 충전소 관련주들은 메리트 있는 그런 뭐 테마라고도 볼 수 있고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당장 이슈가 되거나 뭐 매출이 크지는 않아요. 이 전기차 충전소 매출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테마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직전 고점 부분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 4,500원 정도가 직전에 이제 고점 라인인데 아마 내일 이 자리를 뛰어넘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간 외로는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자리를 뛰어넘는다고 했을 때는 시가 자리가 지지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가 자리를 지지 못하고 좀 밀렸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정리하시는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충전소 관련해서는 이슈는 계속 나올 텐데 생각보다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U 플러스로 좀 넘긴 사업이기 때문에 헬로비전 쪽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이 LG 헬로비전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들 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 다음은 대성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자, 대성에너지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에너지 관련주, 유가 관련주라든지 뭐 해운주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 전쟁 관련 이슈 때문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일 노란톡방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아침에 이제 브리핑을 해서 올려드리는데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 선물 같은 경우는 7%가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는 대부분 이제 많이 올라가면 뭐 2%, 3% 정도 올라가는데 천연가스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7% 정도 올랐고 오늘 좀 관련주로 이제 대성이라 에너지라든지 GSE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일단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 한파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 이제 소비가 갑자기 또 늘어나는 그런 기사 내용도 있었고요. 물론 뭐 이런 한파가 뭐 이번에만 처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있었던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관련 이슈까지 좀 붙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좀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리면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당장에 내일 뭐 해소되거나 해결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내일 오늘 이제 미증시가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안 열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랬을 때는 요런 좀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뭐 유가 상승 관련주라든지 요런 쪽은 오히려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지수와 함께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해지 테마라고 좀 자주 말씀 좀 드리는데 지수가 빠졌을 때 이제 그걸 상응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반대로 지수랑 반대로 올라가는 걸 이제 해지 테마라고 하는데 그런 테마 쪽으로 좀 엮였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린 거고 일단 뭐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거래대금도 3,000원 넘게 터졌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또 하필 또 그 직전 고점 부근에 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13,000원짜리 구간인데 일단 뭐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장은 안 열리지만 선물 시장은 열려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물론 뭐 주가랑 완전히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좀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거의 무관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제가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는 뭐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뭐 유가 이런 선물 가격을 한번 좀 체크해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장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도 이제 선물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지수 흐름과 이런 유가나 천연가스 관련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지 이거를 이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다 혹은 공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또 선물 가격까지 우리 강사님께서 오전장에 잘 확인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이죠. 동방입니다. 자, 이 동방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슈 묶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다 비슷해요. 천연가스 관련주, 뭐 유가 관련주, 뭐 해운주, 뭐 지금 물류 테마 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쟁발 리스크,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내일도 만약에 뭐 미증시가 갑자기 아침에 뜬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또 갭으로 또 밀려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실적하고 무관한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테마들은 일단은 장중에는 모르겠는데 장 마감까지 들고 가는 게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니까 수익권에서는 항상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가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은 다 같이 묶어서 한번 좀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